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가지고요.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남북 통일을 향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상당히 독특한 시나리오가 담긴 자료인데요. 네. 맞아요.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특히 접근 방식이 눈에 띄는데 한국의 어떤 특정 인사들, 자료를 보면 아마도 기업인들로 추정되는데요. 네. 이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고 이걸 통해서 통일의 길까지 연다. 와, 이런 발상 자체가 좀 신선합니다. 그렇죠. 이 흥미로운 자료 속에 담긴 어떤 생각의 흐름, 또 핵심 내용들을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뭐랄까 단순한 예측이라기보다는요. 특정 조건들이 만약에 딱 맞아떨어졌다면 그랬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표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걸 상당히 세밀하게 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간 지금은 또 어떤 변수가 있고 다른 길은 없을까? 이런 대안적인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고요. 하나의 잘 짜인 각본 같은 느낌도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그 안에 담긴 논리나 전제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구상의 출발점,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부분일 텐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계획. 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특정 인물들, 아마도 기업인들이 직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찾아가서 전쟁 멈춥시다 이렇게 제안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러시아 쪽에는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이게 궁금한데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그 제안의 구체성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러시아한테 그냥 전쟁 멈춰라 이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약간 설득에 가까운데 더 이상 소모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힘을 좀 비축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이에요. 힘을 비축하라. 네, 젊은이들 희생 그만시키고 그게 장기적으로 러시아한테도 더 이득이다. 그리고 전쟁 대신에 한국의 첨단 기술 지원을 받아서 미래 유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라. 이런 제안인 거죠. 기술 지원까지요? 그렇죠. 이제 뭐 구시대적인 총칼이나 석유 이런 거 말고 첨단 기술, 지식 기반 산업이 미래 패권을 좌우할 거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사실 전쟁을 딱 멈추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명분 있는 출구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명분이 중요하죠. 네, 그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수렁에서도 빠져나오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얻을 수 있으니 꽤 매력적으로 들리게끔 설계한 것 같아요. 와, 미래 기술 협력이라는 당근에다가 출구 전략 마련이라는 명분까지 정말 전략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전쟁의 다른 현축, 우크라이나 쪽에는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거기도 설득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쪽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 동의하에 바로 휴전하고요. 즉각 휴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추진해왔던 나토 가입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포기하겠다고 선언해라. 여기까지 포함이 돼요. 나토 가입 포기요? 그건 정말 큰 카드인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지금 분쟁이 심한 지역들, 여기는 한국이 국제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잘 관리하고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청사진도 같이 제시를 하고요.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하고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나토 가입 포기라는 어려운 카드까지 내밀면서 조율을 하려 했다. 근데 이 모든 복잡하고 민감한 협상을 정부가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그 기업인들이 주도한다. 이게 참 계속 눈에 띕니다. 왜 이 자료는 기업인의 역할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기존의 어떤 외교 문법하고는 좀 다른 점인데요. 이 자료는 미래의 국제관계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전통적인 정부 외교 채널보다는 오히려 민간,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 신용,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대기업 총수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아주 강하게 보여줘요. 아, 기업 총수들이요? 네. 특히 한국의 경우에 1세대, 2세대 경영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적인 인프라나 실외자산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걸 이제 3세대 경영인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서 국제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뭐랄까,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 네.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상당히 좀 전향적인 관점이죠. 기업인들이 외교 무대의 전면에 나선다. 이 자료가 그리는 미래상에서는 국가 간 경계보다 기업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물밑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푸틴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 이건 또 어떻게 성사될 예정이었을까요? 이것도 극비리에 추진됐겠죠, 당연히. 네, 이 자료는 그 만남의 연출 방식까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전쟁 끝났으니까 양국 복구 사업, 재건 사업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위장한다는 겁니다. 아, 위장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의심이나 개입도 피하고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명분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목적은 그 자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아주 극적인 휴전을 공동으로 선언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일종의 평화를 위한 위장술이라고 할까요? 겉과 속이 다른 만남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발표될 휴전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을까요? 단순히 싸움 멈춘다, 이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선언문의 격입니다. 단순한 휴전 합의문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메시지. 네. 구체적으로 보면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영원히 서로 총불이 겨누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적대 관계 청산하고 이제 인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다. 이 두 가지 핵심 문구를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와. 전쟁 당사자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화해를 선언하면 전쟁의 참상에 지쳐있던 전 세계가 정말 박수를 치면서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와, 정말 무슨 영화 시나리오 같은데요? 만약에요, 진짜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이 자료의 구상대로 착착 진행됐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좀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자료는 그 파급 효과를 정말 긍정적으로 예측합니다. 만약 이 중재가 성공했다, 그러면 한국은 전 세계적인 찬사와 존경을 그냥 한 몸에 받게 되는 거고요. 당시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 또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와, 단순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눈치나 보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끄는 핵심 국가로 완전히 발돋움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의 국제적 위상이라면 이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엄청난 동력을 얻을 수 있었겠네요. 이 자료는 이 전쟁 중재 성공과 통일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나리오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랑 연결되는 건데요. 이 자료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성공으로 얻은 압도적인 국제적 지지, 특히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2025년 가을에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달성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2025년 가을 통일. 네. 그러니까 세계 평화에 기여한 한국이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 같은 주요 관량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변국의 반대나 간섭은 최소화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주도해 나간다. 이런 구상인 거죠. 전쟁 중재가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당연히 언급하고 있겠죠. 물론이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전쟁이 멈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재건 사업이 시작될 텐데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재건 사업 참여. 네. 그렇게 되면 당시 어려움을 겪던 우리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관련 중소기업들한테도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됐을 거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렇죠. 건설 경기 어려웠으니까요. 네. 이건 개별 기업 이익을 넘어서 한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됐을 거라는 예측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냉전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우크라이나랑 같이 나토에 가입하는 미래까지 그리고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같이 나토에 가입한다고요? 네,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한데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동북 삼성, 그러니까 만주 지역 경제 개발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훨씬 더 큰 지정학적 변화의 가능성까지 담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수준의 변화네요. 이 자료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구상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왜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좀 깊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었다. 이렇게 봐요. 타이밍이요? 네, 바로 작년 9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막 커지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 그 시점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요. 아, 작년 9월. 네.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 정말 절호의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마치 자연이나 하늘이 준 특별한 기회를 인간의 노력 부족이나 판단착오로 놓쳐버렸다. 이런 뉘앙스예요. 타이밍을 놓쳤다. 아쉬움이 크겠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025년 가을 통일이라는 원래 시나리오는 이제 좀 어렵다고 봐야 할 텐데요. 네. 원래 계획했던 그 시나리오는 어려워졌지만 이 자료는 여전히 가능성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번 달이죠. 2025년 10월부터 이 자료가 우주의 기운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거대한 자연적 순환이나 시대적 흐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우주의 기운이요? 좀 독특한 표현이네요. 네, 이건 과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이 자료 특유의 관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동시에 현재 북한이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한 내부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점도 지적을 합니다. 북한이 어렵다. 네.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통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예언이나 정해진 운명에 그냥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이라는 표현은 좀 독특해도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노력이다. 이 메시지군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을 뒤엎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통일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런 대안적인 시나리오요.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적과 통일,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북한도 알고 있다. 네.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강경한 군사적 행동이나 러시아, 중국하고 밀착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오히려 내부적인 취약성이나 불안감을 감추고 외부 세계에 나 아직 건재해. 이걸 과시하려는 일종의 선전술,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하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북중러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이게 진정으로 끈끈하게 뭉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북한의 강경 노선이 오히려 약점의 반증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다면 그런 북한이 어떻게 통일을 주도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 주도 통일은요. 남한을 무력으로 흡수하는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대한민국을 향해서 과거의 대결 구도 이제 끝냅시다. 우리 민족끼리 선잡는 걸 넘어서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큰 역할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명분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제안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북한이 먼저 인류 평화라는 더 큰 명분을 들고 나온다.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접근인데요. 그렇죠. 이게 굴욕적인 항복이나 흡수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민족 그리고 인류 평화라는 더 큰 가치를 내걸고 통일 논의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그럼 남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 뭐라고 제안하나요? 이 자료는 남한, 즉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참으로 큰 생각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큰 생각이다. 네. 이 대안 시나리오의 핵심은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비굴하게 만들거나 일방적으로 흡수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겪었을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그들 나름의 자존심, 이런 걸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남과 북 모두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미래의 영웅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거죠. 함께 영웅이 된다. 네. 단순히 분단된 민족이 다시 합치는 걸 넘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 이 자료 표현을 빌리면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런 아주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천손. 네. 결국 이 가능성 역시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라는 독특한 발상에서 시작된 2025년 통일 시나리오, 또 그 과정에서 강조된 기업인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안타깝게 놓쳐버린 결정적 기회에 대한 분석까지,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오히려 인류 평화라는 더 큰 명분을 내걸고 통일의 주도권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대안적인 구상까지 실로 여러 층위의 정말 흥미로운 관점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파격적인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요. 특히 어떤 정해진 운명이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미래는 만들어진다. 이 주체적인 메시지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이 자료는 특히 이번 10월부터 시작될지도 모르는 어떤 변화와 변수의 시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있는 지혜와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이야기하는 다가올지 모르는 변수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볼 때요. 지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혹은 생각의 전환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